지금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건물에 대해서만 법정 갱신이 인정되고 토지는 아니다. 첫 번째 포인트.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때문에 그 존속기간은 어떻게 된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313조의 소멸 통고랑 같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소멸을 통고한다는 얘기냐면 여러분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 할 때 갱신됐을 때 해지 통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몇 개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 비슷한 맥락의 제도입니다. 당사자. 주택 임대차법이 왜 잘 나오면 그분 나오면 임대인은 못하고 임차인만 소멸,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당사자, 즉 전세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설정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공부할 겁니다. 함께 세트로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법정 갱신 됐을 때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187조에 따라 전세권이 효력이 갱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다음 법률의 규정 180조이므로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냐고. 뭐가 있을까 갱신이면 존속기간을 바꿔야죠. 아니면 뭐 전세권자는 등기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자, 출제 지문은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다. 항상 전세권이면 건물이죠. 건물의 소유자나 아니면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됐을 땐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전세권 주장할 수 있냐, 그거 문제죠. 근데 전세권이 있냐 없냐겠죠, 그러면. 근데 갱신됐을 때 과연 갱신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등기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이게 이제 쟁점이 된 사례는 이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등기를 했다. 이게 이제 갑소유라고 하고 전세권자 을이에요. 그럼 등기부상 권리자 편에 전세권자 을 그리고 존속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24년 3월 1일까지.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미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법정 갱신이 됐어요. 이날 끝날 때까지 설정자가 갱신 거절 통지하거나 변경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 법정에 따라서 법정 갱신됐어요. 쟁점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 그러한 것들을 등기를 해야만이 이 사람은 갱신된 계약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쟁점이 되는 겁니다. 왜 쟁점이 되냐면 자, 갱신된 이후에 지금 3월 1일 날 갱신이 됐어요. 근데 2024년 5월 1일 날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부를 보니까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존속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이 끝났으면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도를 하지 않은 걸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에는. 그리고 이 외관상 이게 법정 갱신된지를 등기부상을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점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의하는 거 봤을 때는 이 등기부와 점의할 내용을 비교했을 때 딱 두 가지가 존재해요. 법정 갱신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아직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갱신을 주장해서 한다. 그럼 이 사람한테 새로운 소유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된 건데 대법원 판례는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갱신된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등기가 없어도 갱신된 전세권, 이 전세권을 새로운 소유자나 기존의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등기 없어도 취득하기 때문에 물건이고 그 물건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 절대적 효력이 있다. 대세적 효력이 있다. 즉 갑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하는 이유가 이런 측면입니다. 항상 주장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우리 여기서 물건에 쓰는 주장할 수 있다지 대항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대항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채권이에요. 왜냐면 채권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대항할 수 있으려면 주장할 수 있으면 그건 대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물건은 그 자체의 특성이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이해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있으면 당연히 명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할 때 조심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전세권의 효력,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것도 좀 특이한 조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어디예요? 토지에 있는 타인의 토지에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자 여기에 써놓으십시오.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이 전세권의 대상은 건물이에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쓴 겁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른 경우에는 항상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관계가 있는지 살펴봤고 토지 사용 권리 대표적인 게 뭐 있다? 지상권과 임차권이라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이해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따라서 핵심은 먼저 포인트입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의 전세권? 건물 전세권 설정자라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해를 건물 전세권 설정자는 건물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이 의미가 뭐냐면 지상권, 임차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상권, 임차권 모두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전세권 설정자, 누구예요? 건물 전세권 설정자의 임의적인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소멸케 하는 행위, 이 의미가 뭐다? 포기, 즉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누가?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면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임의적인 행위를 못한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소멸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겠죠? 이 소멸케 하는 행위가 뭐예요? 결국은 토지 사용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 사용 권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를. 그리고 건물 소유자와 건물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점유자, 건물 소유자와 건물 점유자 다른 경우는 뭐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그 경우에는 건물 점유자인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즉 갑,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에서 소유자가 병과 건물, 전세권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럼 등장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법조문을 지금 분해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그런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 사용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는데 지금 뭐가 있었죠? 토지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아니면 임차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토지 사용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법조문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04조 1항은 토지 사용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용어를 하게 되면 지상권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뭐냐면 지상권 설정자가 될 거고 건물 소유자는 토지 지상권자가 될 거고 임차권이라면 임차권 설정 임대인이 될 거고 이 사람은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건물과 혼용되기 때문에 토지 지상권, 토지 임차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소유자인 을에게 건물과 토지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는 뭐가 됐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지상권자, 토지 임차권이자 또 뭐이죠? 건물 전세권 설정자라는 지위도 있는 거예요. 그 용어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자고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전 뭐죠? 토지 사용권이 있을 때 출발점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두 번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토지 사용권에 관한 있다. 토지 사용권이 뭐였다? 예컨대 지상권이나 임차권. 그러한 경우에 세 번째, 건물 소유자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존재한다. 그럼 이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상권과 전세권의 효력은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뭐에 미친다? 이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즉 지상권의 임차권의 효력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그걸 이제 아셔야겠죠. 왜냐하면 건물 전세권자에게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전세권만 있으면 되는 것뿐이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중요치가 않아요. 그건 누구한테 있다? 건물 소유자에게 중요한 거죠. 원칙적으로.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내용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뭐라겠다? 건물 사유자, 즉 전세권 설정자는 뭘 못한다? 이 지상권의 임차권을 포기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행위를 못한다는 거. 만약에 기간을 단축하거나 포기한다는 얘기는 토지 사용 권리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전세권 상대로 뭐라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고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못하게 하는지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자 소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 지상권, 이 건물 전세권자에게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건물 전세권자와 토지 소유자와 관계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세로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이 토지에 관해서 권리 취득한 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구한다는 뭐냐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전세권 설정자가 포기하거나 기간 단축함으로써 건물 퇴거 청구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태를 막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상권 임차권이 예정된 기간이 만료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단지 임의적 행위, 어떤 행위?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포기 같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머리에 꽉 입력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친다는 의미는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못하는 것은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즉 건물 소유자이자 건물 전세권 설정자의 을이 지상권 임차권 기간을 단축하거나 포기하는 임의적 행위다. 그럼 뭐와 비교하냐면 지금의 행위들은 건물 소유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 즉 건물 소유자자 건물 전세권 설정자의 임의적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뭐가 있죠? 지상권을 설정을 했죠. 그럼 지상권 설정에서 유상으로 정할 수 있죠. 지료 지급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기억하게 뭐냐면 2년 이상 지료 지체하게 되면 뭐랬죠?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인 건물 소유자의 지료 연체, 2년 이상 지료 연체로 지상권 소멸 청구는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즉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건물 전세권자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거 구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를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법조문은 단지 소유자이자 건물 전세권 설정자의 임의적 행위, 포기나 아니면 단축을 못하게 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인 건물 소유자의 지료 연체에 2년 이상 지료 연체로 소멸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는 거. 또 하나 뭐냐면 이 법조문은 이 둘 사이에 토지 사용권이 있을 때 적용되는 거지, 만약에 토지 사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토지 사용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 이 법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 반대말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의 약정이 없었어요. 즉, 토지 사용권 약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세권자가 304조는 토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나는 방어할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304조는 토지 사용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적용된 조항이지 없는 경우에는 3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게 포인트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304조 제1항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의 전립에 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데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304조는. 반대로 토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 즉 지상권이나 토지에 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없는 경우에는 3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논의된 이유는 뭐냐면 토지 사용권이 없는데 304조의 규정을 위해서 보호를 받고자 싶었던 겁니다. 사용권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대지 철거 및 인도 청구, 소유자는 대지 철거 및 인도 청구를 할 것이고 지금은 전세권자 보이기 때문에 전세권 상대로 퇴거 청구합니다. 퇴거 청구 입장에서는 방어 방법이 필요할 텐데 토지 사용권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304조 보니까 이건 전세권자 보호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 들었는데 그러려면 304조로 방어하려면 전제보다 토지 사용권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사유자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없기 때문에 3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얘기는 퇴거 청구에 응해야 한답니다. 퇴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실익입니다.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 대지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자, 갑이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여기에 갑 지상권 취득했고, 을의 전세권의 혈액은 을이 전세권자, 건물의 전세권이면 갑이 취득한 지상권에 미친다. 맞죠? 지금 법조문 다르죠.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 지상권이 있으면 건물의 전세권에 이 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법조문을 바꿔 쓴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꿔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들을 머리에 익혀 하는 겁니다. 304조 제2항은 토지 소유자가,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 287조보다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을 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304조는 누가? 전세권 설정자가 임의적 행위, 어떤 행위? 포기나 기간 단축, 약축을 못하게 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287조, 즉 지상권자인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소멸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뭔지를 해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304조가 전세권자를 어떠한 논리로 보호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출발은 304조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토지는 갑소유고 건물은 을소유예요. 그러면 304조는 이런 경우는 항상 토지 사용권이 유무가 문제되는데 304조 출발점마다 토지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 있는 경우다. 그게 뭐였죠? 지상권과 임차권이 되었어요. 토지에 대해서 출발점 이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뭘 했다? 을이 자신의 X 건물에 대해서 병과 전세권을 설정해갖고 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건물 전세권자예요. 자, 다시 한번 풀었으면 토지 소유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그 경우에는 항상 토지 사용권이 문제되는데 지금의 상황에는 을에게, 즉 건물 소유자인 을에게 갑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가 전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해 차원에서 설명하면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지금 304조에 해당합니다. 권리의 지상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경우다?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이 있으면 법조문이 되면 지상권, 전세권은 효력은 지상권에 미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304조 1항이 지상권이 있고 그럼 이 지상권은 건물 전세권자의 전세권은 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컨대 토지 소유자인 갑이 병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죠? 항상 소유자가 다르면 공식적으로 나와요.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 소유자를 상대해서는 철거미 대지인도 청구. 건물 소유자와 건물 점유자가 다르죠? 이미 배웠던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뭘 한다? 퇴거 청구. 그러한 퇴거 청구를 하게 되면 병 방어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방어 방법이 바로 303조 1할 근거하여 을의 지상권을 원용하는 겁니다. 지상권을. 이 사람이 병을 상대로 해서 퇴거 청구하게 되면 방어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건물 전세권자 병과 토지 소유자인 갑하고 사이는 어떤 약정도 없어요. 그죠? 단지 건물 전세권자는 건물 소유자인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을 뿐이지 토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약정도 없어요. 첫째, 출발점이. 하지만 304조 1항에 따르면 지상권에 효력이 미친다. 그 얘기는 을의 지상권을 원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소유자인 갑이 건물 전세권 병을 대상으로 퇴거 청구한다. 이것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 사람 소유자의 지위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게 반환입니까? 퇴거입니까? 반환이라면 213조지만 이건 214조예요. 퇴거 청구는. 즉 방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해를 이유로 214조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214조에 기한 방해 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뭐였죠? 방해를 하고 그 방해가 뭐다? 위법해야 한다. 위법하지 않으면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 배웠죠? 지상권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방해가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를 합니다.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퇴거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다. 퇴거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을의 지상권을 원형한다는 것은 병이 을과 같이 지상권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그 의미는 결국은 방해가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토지 사용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건물에 대한 권리만 있는 거지. 퇴거 청구의 방어 방법은 결국은 방해 위법성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퇴거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214조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고 그 요건은 방해 위법성인데 원용할 수 있고 원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위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낯선 건데 그래도 이 패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지 사용권이 있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안인 겁니다. 갑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건물. 지금은 이제 304조는 토지 사용권을 있다는 전제에서 즉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에 과연 304조 1항 근거로 해서 토지 소유자인 갑의 권리 행사 어떤 거죠? 퇴거 청구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214조에 기해서 퇴거 청구인데 만약에 지상권과 같은 토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도 건물 전세권자의 병은 304조 1항을 근거로 해서 대항할 수 있는 죄가 문제가 되는데 뭐라고 했죠?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304조 1항은 토지 사용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304조 1항 근거로 304조 1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방해가 입법하기 때문에 퇴거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또한 지상권자 을이 2년 이상의 지를 체납하여 갑이 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한 경우 이는 304조 2항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지상권 또는 임차권 소멸하게 하는 가 뭐다? 토지 지상권자, 소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뭐가 해당된다?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 을이 임의로 지상권의 임차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단축하는 임의적 행위를 금지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지도 체납을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사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때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304조 2항을 가지고 와서 지상권 소멸 청구가 효과에 어떤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 쓴 겁니다. 전세권자 병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304조 2항에 의하여 효과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즉 소멸 청구권의 효력은 바로 발생하는 거고 그 얘기는 더 이상 건물 전세권자 병은 퇴거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전속기간이 지상권 소멸됐기 때문에 그럼 토지 사용권이 없는 거고 그러한 경우라면 소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상대로 해서는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하는 거고 점유자에 대한 병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다를 경우에는 전문 점유자인 병의 상대로 뭘 한다? 퇴거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퇴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가 나온 겁니다. 지상권자 을이 이게 출제 지문입니다. 을이 2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하여 갑이 토지 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한 경우 이는 304조 2항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 소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아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 이해를 바탕해서 핵심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